대장봉 중봉지법 여장인 참물 연하수지시 사면전동 내가입 임목 삼부냐 삼푸냐 내가 할 때는 임목 3분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3푼이야, 그지? 예. 쓸 때는 3분 그러고 예. 읽을 때는 3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 예. 그것도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박정수 같이 모여가지고 따지던가 말던가. 기정지후 즉 참22 연후 지지이정 잠법여견 능중봉 자능장봉 여 추화사 여정의자야. 대개 장봉 중봉의 그 법은 장인이 찬물 사물을 뚫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하수지시 사물을 뚫는 걸 어떻게 뚫나? 이렇게 스며드는 거, 아니면 스며드는 거, 뚫고 들어가는 거, 스며드는 거죠. 깊이 스며드는 거. 먹물이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든가 해야지. 뭐 스며드는 거는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의도하고 대답한 거하고 좀 차이가 좀 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물을 뚫을 때 뭐 우리가 옛날 원고지 송곳으로 뚫는다 그랬을 때 한번 뚫어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도 그런 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안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니까 되게 매끄럽지. 하수 지시 지금 여기 손을 내리기 시작할 때 그 내리기 처음에 사면으로 전동, 사면으로 전동. 이 전동은 펼쳐서 움직인다. 그 펼쳐서 움직인다는 거가 사면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아까 지금 약간 그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지? 그렇지 직선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성현인가 이 사람? 네. 이 청나라 사람들이 잘 그 보면은 정리를 잘 했는데 좀 자세하게 한 것 같아. 체험도 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좀 체험도 좀 많고 거다가 자기의 그 느낌을 정리해서 쓴 거라 글자 하나하나가 보면은 의미가 있어. 사면전동이라는 말이 상당히 저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그 사면으로 펼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펴서 움직여야 가히 임목삼분을 할 수 있다. 나무의 그 삼품을 들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쭉 가면은 삼분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그게 언제서부터 나왔더라? 그래? 그 총알이 활강하는 거. 옛날엔 직선이었거든. 예. 그 직선하니까 그 사거리가 길지가 않아. 예. 1차 대전 때서부터인가? 아무 그때서부터 이게 저 안에 홈에 나사를 파가지고. 하여튼 그 6.25 전쟁 됐었던 애망총이 이렇게 사선 나선이 되었어요. 아 1차 대전 아마 1차 그때서부터 대전.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게 그 안에 활강에 그 홈을 팠다는 거야. 그 전에는 그게 직선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유럽에 이렇게 왜 서로 결투하는 거는 직선이야. 황야의 결투. 그러니까 유럽에 왜 영화로만 봤어. 나는 몰라. 뭐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는 거 그거는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가고 힘이 없지, 그치? 네. 따라서
글씨를 쓸 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붓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손에 미묘하게 그런 것 좀 있어야지 조금 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전부 다 바르기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획은 바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한문 저 한글 글씨에 보면은 한문기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한글 쓰는 사람은 저걸 흉내를 못 내. 흉내 내려고 그러더래. 안 나온다. 왜 그냥 그 사람은 바르는 것만 이렇게 썼었지 이 한문 필법을 그렇게 나처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맛이 좀 다르지. 맞아요. 처음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우초기도 내가 이렇게 이 국전제 됐으니까 이렇게 할까? 그치 이게 좀 너무 커. 그러고 이게 비실용적이야, 그치? 그 영사한테 혼났어. 요새 누가 이렇게 크게 조 하냐고. 선생님은 사무실이 있어서 저걸 거는데 나는 지금 저걸 걸 수가 없어. 강도 급전은 집이 다 낮아갖고 요즘 그래서 그래서 걸 수 있을 거요. 잘라야 돼. 비단 자르고 저거만 그래. 살짝 늘어뜨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보통 하는 거가 국전지에서 왜 우리가 저 국전지도 좀 전지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진에 제일 좋은 거가 국전지하고서 전지 약간 좀 잘라내면은 3분의 1 정도 잘라내면은 국전지가 된다. 사진 찍으면.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했더니 좀 좁아. 처음에 한 요 정도 했어. 하니까 이 간격이 좀 좁아. 그래서 좀 에라이 내가 뭐 그걸 알아서 자르면 되지. 잘라놓고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됐는데 많이 드세요. 어려워. 진짜. 많이 썼어 그래서. 그러게요. 전시들을 전부 작가 전시들은 가을에 전부 해가지고 여러 군데씩 그냥 또 서가협도 있잖아요. 서가협도 내 다음 주에 또 마감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래 이런 부분이 조금, 근데 못 하겠더라고. 응? 괜찮아? 근데 이 정도면 무난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저걸 많이 쓰니까 재미도 없고. 손 아파요, 손 아파. 자다 보면 기침나. 내가 요즘 저 협서를 좀 옛날 공부하는 놈이 이민년 가을 누구누구 이거 안 하려고 그냥 협서 좀 많이 쓰는데 작은 것이니까 손 아파. 글 내용은 어때? 저는 뭐 글 짓는 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뭐랑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원본을 벌써 챙겼는데 뭐가 원본을? 이거 그 2장인데 한 장. 한 장은 저기 있어. 그만 좀 보자니까. 이는 어리석거나 우직하다는 뜻이지만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양지득을 의미하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정은 길손들이 머물러 편히 쉬도록 길가에 지어놓은 안식처이다. 20여 년을 지금 그 2개가 우하고 정의 뜻을 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우는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고 처음에는 많이 설명하려니까 이게 길어. 그러니까 글을 잘라버렸다고. 그러고 정은 정자니까 그냥 편안한 안식처다.
정은 길손들이 머물러 편히 쉬도록 귓가에 지어놓은 안식책이다. 20여 년을 묵묵히 따르면서 무기지지하던 정창렬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에게 호를 받고 싶다는 갑자기 말에 빼버렸어 거기. 망연자실하여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보았다. 비록 총명하지도 않아도 총명하지 않으나 여기는 안 하대. 자루처럼 우직하고 진솔하며 항상 성실한 태도와 항심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또 어른을 공손하게 대하고 겉들과 그의 제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보고는 우정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 여겨 호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잖아. 네. 위에 설명하고 그지? 지금처럼 나서지 않고 낮은 자세로 남을 편하게 하며 학문과 예술에서 무한한 번창이 있길 바란다. 이모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우이는 뭐뭐로 우에서 네네. 정창렬 우에서 우정기를 네, 지었다. 자 부정기를 동화도사 였던 거고. 이제 이게 가보야 가. 그러니까 처음에 좀 길게 하다가 다 많이 줄였어. 어려워 그 글짓기가. 끝이 또나떨랑 절 닮았다니까. 보는 순간 나 또나떨랑하게 닮았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가서 보면 알겠지만 글씨를 잘 쓴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내용하고 저 딱 근데 난 맞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홍욱이 네, 그 홍욱이가 말을 참 그놈 잘한 거야. 그 선생님 글씨 못 쓰잖아요. 잘 쓰는 글씨, 솔직히 잘 쓰는 글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쓰니까 글씨래.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얘기를 하려 치면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한글 쓴 것도 내가 쭉 보고도 그랬었는데 뭐 참고할 거. 다른 사람들은 글씨를 좀 잘 써. 잘 쓰는데 그 사람이 쓰니까 글씨가 아니야.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 실제 그렇지 않나? 한글 작가들 나보다 한글 잘 쓰지 아무래도. 예. 근데 그 사람이 한글 쓰니까 한글이 아니야. 내가 보면은. 지금 이거 녹음되는 거지? 네. 네. 녹음되고 이거 듣는 한글 작가들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지금 그 말씀이 드리면 너무. 그래서 내가 볼 때 서예는 그때도 말했었지만 네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서예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그죠? 서예가 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늘 자기가 서예가이면서 서예가가 뭔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맞아요. 대개 보면 남 보여주기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중국 많이 다녔던 사람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겠지만 뭐를 느끼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뭐 웅장하고 뭐 그러지만 처음에 문 들어가면 문이 조그만해요. 정문이. 설현사도 문이 조그만하잖아 앞에. 맞아요. 근데 그 뒤로 들어갈수록 문이 커. 그리고 거기 그 큰 유명한 이렇게 가게라든가 이런 거 내가 몇 번 상해 이런 데 가봤었는데 그 유명하고 큰 가게는 앞에 허술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아 이거 뭐 있나 싶고 그래가지고 뭐 있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갖고 나와. 살 거냐고 그러면 오라고 그런다고. 그럼 뒤로 가. 그럼 뒤에는 굉장히 커. 책방도 그랬어요. 책방. 크고 좋은 게 거기 다 있어.
그래서 왜 그런 걸 앞에다가 내놓지 않냐 그랬더니 잊어먹으면 어떡하냐, 다치면 어떡하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시온이더만 크잖아, 그지? 책방에 갔을 적에 그걸 선생님하고 같이 갔을 적에 우리 가니까 앞에서 막 못 찾고 있는데 선생님 오시니까 안 오던 게 안에 들어 쫙 묶여가지고 예. 그 한번 지금 실질적으로 웃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그러는 거는 아무 허당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삶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해야지만 딴 사람이 보면은 그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글쎄 그거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산에 그 처음 그 예술의 그 아파트 그러면서 그때 처음 그런 거 생기고 나면 제일 먼저 잘 나서는 거가 부녀회장들이야. 그 봉사를 되게 뭐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근데 내가 한번 그 집도 가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난장판이야 집이. 청소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회도 그걸 글씨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뭘 쓸 건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고르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거하고 똑같잖아. 쓸 것도 없는데 글씨를 왜 써, 그렇지? 또 네 번째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할 때 비로소 조금씩 어떤 사회 창작에 조금 가깝게 된다. 근데 그러한 것이 늘 없으면은 맨날 고민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이고 남한테 잘 보이고 저기 할 거 인정받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내 거를 표현하고 나가 담고 있는 그 사상과 이런 것을 정감을 표현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글씨가 발전이 있고 남도 봐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이 글씨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내 글씨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나는 글씨를 잘 못 쓰지만 내가 쓰면 글씨 사회가 이렇게 말하는 그 홍옥의 말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회가 정말 잘 쓰는 건가 못 쓰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못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생활도 그렇고 그 인간사가 그 성실과 진심이 담겨 있으면 무엇을 해도 학문과 무슨 예술과 어떤 일상생활 하더라도 전혀 그거는 손가락질 받지는 않고 오히려 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기정 이후 이미 그 정한 뒤에는 그 찬 이심이 그 찬 뚫는 것이 이미 깊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붓이 아까 이 사람은 참 주성이는 뭘 알았던 사람이야. 아까 찬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찬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이렇게 좀 약간 비틀고 전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뚫어졌어, 그지? 뚫어졌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깊어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는 붓이 다 나간 거야, 그지? 피력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쓴 거라고. 썼으면 그 피력은 이미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 깊게 들어간다. 연후 그런 뒤에 지지정 바르게 지자는 뭐 거둔다, 유지한다, 뭐 올바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법 여경 서법이 있지 뭐. 자법이 서법이야.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법도 또한 이러하다. 능중봉 중복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그 장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역사와 같고 인인이와 같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복하고 장복은 다른 거지만
중복을 할 수 있어야지 장복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위에서 쭉 이렇게 설명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중봉 장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 거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연 필봉 소도 수처 결처 채필 영대처 역정유 출봉자 자봉출 필봉 역출 필봉 수출 인시필 첨지봉 즉 장봉 출봉 개위지 중봉 부득 전이 장봉 위 중봉이라.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필봉이 이루는 것은 거둔 곳과 맺는 곳이다. 그러니까 끝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가 필봉이 이루는 거잖아요. 네, 네. 따라서 지금 거꾸로 볼 수 있지. 거두거나 맺지 않으면 필봉을 이루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예. 따라서 거두거나 맺지 않으면은 글씨를 쓰는 진행형이지 완성형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쓰는 글씨 보면은 작품이라고 해서 내놓는 거 보면은 내가 보면은 이 뒤에 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아직 글씨 쓰는 중인데 벌써 표구한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자기 자신도 몰라. 몰라요, 맞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멋만 내고 저렇게만 했었었지 아직 진행 중인 걸 가지고 표구한 거예요. 채필 붓을 끌어당기고 영대는 서로 비추는 거야. 띠를 비추는 것 또한 바로 출봉자. 이런 것이 필봉을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은 뭐냐면 글씨를 그렇게 하다가 변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변화하잖아 전부. 네. 지금 요런 거라든가 이런 게 출봉이지 뭐. 지금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맺고 끊고 아까 붓을 내고 이거가 다른 거죠, 그죠? 자봉출 글자에서 필봉 또 필봉이 나간다. 필봉을 내면은 필봉이 나가면은 글자 이거 뭐야? 글씨에서 필봉을 내면은 필봉 또한 나간다. 그러겠지. 필봉 수출 필봉은 비록 나갔으나 필봉은 비록 나갔으나 잉은 여전히 이는 필첨집봉이라. 필첨 붓 끝에 필봉인즉.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붓하고 필첨하고 필봉 이 세 가지를 구분한 거야. 붓이 있고 붓끝이 있고 더 끝에 아주 정점에 다른 것을 필봉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 사람 용어 사용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한즉 장봉, 필봉을 감추거나 또 필봉을 내보내는 것을 위지 중봉, 그것을 중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필봉을 그걸 감추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감추기나 하고 또는 내보기나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중봉이라고 한다. 중봉은 필봉 가운데 있잖아. 내보내던 감추던 간에, 그죠? 그러니 부득천, 그러니 오로지 장봉을 중봉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봉도 되고 출봉도 되잖아, 그죠? 중봉은. 그러니까 장봉이 중봉은 아니지. 장봉, 출봉이
중봉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사람은 분석을 잘하고 짧은 말이지만 깊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예. 이런 거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원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그 설득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요. 요 부분을 잘 저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설명해 줄 때 아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면은 그러면 신빙성 있게 들어. 근데 그렇지 않고서 말로 하고 나면 신빙성 없어.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고 그러면은 믿는다. 측봉지법 즉 이 측세 취기이도 고인 간역 유지 약 욕필필 중봉 즉 유이어 정 새 필지 무봉이 후지 욕필필 측봉 즉 유이어 측새 필지 편봉이 후지 금슬 전일 수능 청지 리 일려라. 참 측봉 이제 측봉의 법에 이르러서 중봉 장봉 이제 측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측봉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없죠. 글씨 쓰는데 측봉이 또 안 들어갈 네, 수는 측봉이 없어요. 있어야 중봉이 있지. 네. 측봉이 없으면 중봉도 발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좀 불확실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야. 이제 좀 뭔가 아는 거야, 그죠? 요즘은 지도하면서 측봉을 과감하게 측봉은 크게 보면은 중봉 안에 들어가요. 장봉 안에 장봉 들어가. 안에. 근데 이거보다 편봉은 아니야. 편봉은 좀 벗어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었지만 차도에서 옆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차선을 조금 비켰는데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킨 거가 측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네. 근데 편봉은 차선을 이탈한 거야, 넘어가는 중앙선을. 네. 중앙선을 이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위험하고 벌칙이 가해질 수 있지. 근데 측봉은 중앙선을 침범 안 하면서 그 끝에까지 몰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큰 차 피하면 다시 또 가운데로 가겠지, 중봉으로.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럼 그 글씨는 변화가 있지. 네. 그 측봉으로 가면은 중봉으로 가면은 필봉이 이렇게 되니까 네. 이 필액이 요 굵기로 유지된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렇게 가다가 측봉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필액이 굵어져. 굵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중봉으로 가시니까 여기는 굵고 그 다음에 또 가늘어지니까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중봉만 가지고는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작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 중봉만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왕이지 글씨는 거의 다 측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수미가 노래 잘한다고 치자고. 그렇죠. 조수미가 잘하니까. 근데 그 사람 왜 그 제목 그 노래도 여기 가끔 틀어주거든 라디오에서. 영성왕후?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애달게 뭐 부르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낮은 거부터 높은 소리까지 막 이렇게 음력이 굉장히 그 변화가 있어, 그죠? 네, 맞아요. 변화가 있더라도 7개 안에 있어. 그 변화가 이탈돼서 목소리가 삑사리가 난다든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편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거기서 장조 같은 거가 중봉이고 장봉이고 단조 같은 거가 편봉이지 않을까. 비유하면 샵 이런 거 같은 거, 그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런 거가 있어야지 변화가 나오지. 내가 음악은 잘 음악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 음악도 모르는 게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럴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표현의 그 의사가 전달됐으면은 무난하리라 생각을 해. 내가 이해하는 축복은 좀 그래. 내가 이해하는 축복. 이 사람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에 이르러서는 측세는 그 필세를 기울이는 거야. 필세를 기울여서 기이도 이롭게 인도하는 것을 취한다. 이롭게 인도하는 것은 붓이 잘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유리하게 인도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고인 옛사람 사이에 또한 이런 것이 있었다. 만약 그 필량마다 정봉이면 여기 사람은 중봉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정봉이라고 그랬어, 그죠? 뭐 정봉이나 장봉이나 중봉 뭐 이런 거 같은 의미입니까? 그 정봉을 한다고 하면은 유의어 정 이 뜻이 발음에 있다. 그러니까 바르게만 쓰려고 하니까 발음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근데 형사는 반드시 무봉, 정봉의 반대는 또 무봉인가 봐, 그죠? 필봉이 없음에 이르는 뒤에야 그친다. 근데 그칠 때는 필봉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소리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 또 요 필양마다 측필로 하려고 한즉 그 뜻은 측 기울임에 있으니 그 필세는 반드시 편봉에 이르러서 편봉에 이른 뒤에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보 같은 경우는 가만히 끝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고 이거는 약간 기울여 가지고 편봉 치우쳐져 가지고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붓이 딱 이렇게 끝나는 것하고 이렇게 끝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서 같은 경우는 붓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행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도 끝나잖아. 그럼 이렇게 끝났을 때 요 위치가 보면은 붓이 기울어진 거지, 그지? 편봉이지, 그건. 그렇죠. 정봉에서 그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많이 그걸 아는 거야. 금슬 뭐 검은 거 비파도 전일 오로지 그 하나 같으면은 수능청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이치와 다를 게 없다. 같다. 일자가 참 번역이 어려워. 하나 같다는 뜻도 있어, 일자는. 일자 번역이 정말 어려워. 여기서는 일자는 난 하나 같다 그런 뜻으로 봤다. 그러니까 검은 거 비파할 때도 그게 변화가 있지 변화가 없이 그냥 전일하게 하면은 그런 거 그 누가 듣겠어, 그죠? 네. 비파 소리하고 검은고 소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비슷하지. 그래서 비파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비파가
비파가 새로 생겼는데 비파는 좀 더 동그랗잖아. 네, 동그랗고 조그만하잖아요. 네, 기타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이렇게 네. 하면 딱 어울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비파 잘 안 하잖아. 네, 근데 옛날 악기에 보면은 편성이 있어요, 비파가. 있지. 악화교에 보면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그거는 아마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그 검은 거 같은 거가 군자 이런 게 순상이잖아. 비파 같은 거는 동그랗고 잘 가니까 그런 어떤 기생 이런 사람들이 껴안으면서 이렇게 치야지 이게 좋은데 이 검은 거는 길게 이렇게 놓고선 덮어자락을 딱 이렇게 놓고선 이렇게 튕겨야지 이게 어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파가 자연히 도태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 노래 그 막 노는 자리면은 비파를 까 있겠지만 군자 자리면은 안 어울릴 거 아니야. 내 의견이 일리가 있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원인을 찾을 때 현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원리와 그 이런 걸까 그 생리 이런 것을 아는 다음에 소용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추적을 하면 많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사회가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면이 있잖아. 지금 생활과 컴퓨터 문화와 이런 그래서 손으로 쓰는 문화가 없어지니까 손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그만큼 실용성과 이런 거가 도태되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도외시 될 수가 있겠지. 근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거꾸로 우리가 근대 이런 거를 오사혁명 이후로 근대라고 치거든요. 근대에서 그 가장 크게 다른 것도 많지만 크게 이렇게 발달되고 저렇게 한 거가 펜문화예요. 펜문화, 만년필 펜문화라고 그래요. 서양에서 그런 것이 들어왔거든. 펜문화 이란 거는 다시 말해서 잉크 문화잖아요, 그죠? 네. 잉크 문화가 하다 보니까 편안하고 좋지. 만년필 쓰니까. 그럼 대신에 서예가 없어지지. 그전에는 서사도가 붓이었었는데 근대 이후로 오면서 펜문화가 된 거야. 따라서 그 이후로 글씨를 쓴다 그랬었으면 서사 목적이 아니라 예술 목적으로 쓰는 거지. 지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지금 또 서예를 쓴다고 하면 더욱 이러한 것이 예술적인 것이지, 그치? 이걸 만약 실용적으로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하면 옛날 재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시대미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걸 했는데 지금 만약 그런 것을 역사의 변천과 지금 어떤 시대의 그 환경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것만 이렇게 추구한다고 하면은 옛날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에 갓 쓰고 덮어 있고 애하고 뭐 하루 시간 따지나 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려야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법첩 쓰고 이러한 것은 기본을 익히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것. 그래서 내가 국한문 혼용을 제창한 것도 이 시대에 맞게끔 하는 거지, 그치? 한문은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그러는데 국한문 혼용 지금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 저것처럼 해서 옆에 발문이라도 달아주면은 저렇게 저거 다 읽을 수 있잖아. 저거 뭐 주성현의 뭐 임주광전을 읽다가 서세의 서예의 의미를 깨닫고 공경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써보았다. 지금 저렇게 오라면 저게 그 자체가 작품이 되잖아, 그지? 그 사람들도 저건 다 읽잖아, 그지? 한두 글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저것도 유창하게 뭐 한문으로 걸져가지고 옆에 낙관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더 캄캄해지지 않나? 진짜 쓴사람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이죠, 지금 그런. 저 석고문 저 쓴 거 뒤에 저렇게 뭐 길게 한문으로 내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저렇게 썼었지만 한요나 육명 그러니까 그뭐 자, 그렇잖아, 그렇지? 응? 석고 가 뭐, 그런 거보다 지금 이렇게 가고, 내가 이렇게 발문 이렇게 한 거 가문처럼 고대, 그런 것이 훨씬 더 이 시대에 맞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고대 문물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재창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재창하려고 하면은 책임과 의무와 거기에 여러 가지가 따라와. 왜냐면 그 본문도 못 써서 거시기 하는데 발문까지 어떻게 써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몸소 내가 모범을 보이면 따라오는 올 사람은 오고 많으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좀 내가 조금 소극적이지. 근데 이것을 너무 재창하고 예술은 재창하고 너무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나는 안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문화라는 거는 높은 사람이 높은 문화가 있을 때 낮은 문화가 따라가는 거거든 그냥. 근데 그 문화를 강요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 식민지가 돼. 그럼 그거 안 좋다? 나중에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불만 생겨져. 불만 생겨지고 나면 이제 그놈부터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그 근원이 독재의 근원이 무슨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그런 거. 근데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이 되려면 그 자기가 높은 문화를 창출해가지고 보여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가지고 유행하고 하나의 일시의 어떤 시대적 선풍이 되면은 그게 바로 크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재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봐. 사회 이론도 내가 쭉 해서 지금까지 뭐 크게 나서지 않고 책 쓰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그런 풍토가 생겼잖아, 그죠? 글씨를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가 자연스럽게 됐었으면 이게 내가 재창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그치? 앞서. 그럼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또 이전 그 원료를 찾아요. 시발점을 찾고, 그지? 그게 더 좋은 재창이고 그게 더 알아주지.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삶이 고달퍼. 맞아요. 아마 이런 것도 이 우정기도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다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발표가 되고 나면은 저것도 많이 반응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 반향이, 그지?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못한 거잖아, 하는 그지? 거죠. 그거는 뭐 누가 작가들이- 감히? 네. 그럼 한글 계통의 저 작품 창작 그 소재 범위를 넓혀줄 수가 있지, 그지? 그렇죠. 다들 하고 싶은데 진짜 못하는 거지. 맨날 농가 올려고 그런 거 쓰는 것보다는 낫잖아. 종합 이제 종합까지 안 해? 총지 작자지 법 아니요. 하가. 그 우리가 남았어? 하가가. 종합은 좀 이따 하네. 예. 하가가 돌을 그리는.
화가 준석지법, 화가 준석지법, 삼면 개봉, 수의 측봉, 위지, 필봉출, 즉 석봉 내출, 경자지, 약경, 횡화와 기필, 즉 일편 모호, 불성, 기위 성대라. 화가가 준석, 돌을 그리는 이 준은 저게 준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 준법인데 번역을 하면은 준자는 저게 주름이야, 주름. 주름이 뭔가? 주름이지 뭐. 이마에 주름 생기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예, 그런 주름. 예. 그런 주름.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이렇게 물결치고 약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피마준법 무슨 뭐 벽준법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 그지? 예. 대벽주변 뭐 준법 뭐 이렇게 바위 그리는데 주로 많이 하고 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걸 미끈하게 하는 거예요. 걷다 보면 뭘 주름 치는 거지, 그렇게, 그지? 그걸 준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돌을 그리는 준법 이렇게 막 했었어. 돌을 그리는 그 준법에 삼면 개봉, 삼면이 모두 필봉이니 수의 측봉 어우지라. 근데 그것을 모름지기 측봉으로서 한다. 그건 정봉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돌 그릴 때 예. 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면은 안 한다는 얘기지, 그지? 난 옛날에 나 그림을 안 하니까 뭐 때문에 봐봐서 그 필행구나 뭐여서 달 같은 거 있잖아, 달 이렇게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달 그리는 거 동그랗게 난 저거 어떻게 그리는가 그랬었어. 그때 이제 먹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이렇게 칠하면 구름이 되잖아. 그러더니 그 죽은 놈이 가운데다가 딱 사발을 놓더라고 이렇게. 그러고서 쭉쭉 하니까 거기가 비어 있잖아. 아, 예. 그 자연히 둥그런 그 달이 된 거야. 되게 웃기지. 그 현장을 보면 되게 웃긴다고. 근데 그 나타난 거 보면 저거 어떻게 그랬을까 희한하고. 그 빈 공간이 있어야지. 맞아요. 이 동양화 네. 이런 거는 이제 채우면 동양화는 안 돼. 여백임이야. 공간에. 서양화는 채워야 되지. 네, 공간임이. 그러니까 여기는 삼면이 다 측봉으로 한다. 그러니까 필봉이 나가게 되면은 석봉, 그 돌의 그 필봉이 나오게 된다. 만약 경자는 끝내 횡과 횡 가로로 누이고 그 붓을 가로로 누이게 되면은 한 편이 모호하게 되니 불성 그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거 축봉으로 붓을 누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모호하게. 그냥 축봉으로 하더라도 축봉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편봉이 아니라, 그치? 기울이는 거하고 누인 뭐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춤출 때 춤 사이도 그냥 정면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게 좀 아주 죽이지. 요게 측봉이라고. 덩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스털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그게 아주 죽이는 거라. 그 글쎄 측봉은 필요한 거야. 네. 왕이 들어서 그 측봉으로 연미함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종지 작자지법 선사 완령 필활 능공치세 침착 통쾌 인리 감차 순임 자연 불가사이다. 참 이 사람들 좀 끝에 결론이 불가사이야.
자, 종합하면은 글씨를 쓰는 법은 먼저 완영, 손목을 영화라고. 이게 영자가 저 영화라는 말이 활발하게 아니면 내가 그럴 뻔했어. 영자를 뭐라고 내가 활발하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뭘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영어 신령하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신령하다는 거가 좀 활발한 것도 있고 손목은 신령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네. 요거는 활발하고가 좀 나을 것 같아. 영화라보다. 영화라는 말이 이게 안 쓰는가 보다. 그러니까 손목은 근데 여기서 또 활발이라고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영아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손목과 붓은 활발하고 독도는 먼저 손목을 영원하고 붓을 활발하게 하며 활발하게 하며 또 능곡 그 능곡을 하늘에 올라 취세 그 필세를 취하고 또 침착하고 통쾌하며 지금 여기서 하고 하면을 같이 이게 쓰니까 침착 통쾌를 붙일 수도 있는데 요새는 내가 좀 많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해. 침착하고 통쾌하며 이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착 통쾌를 딱 붙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맞춤법도 안 맞고, 그치?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 침착 통쾌를 한글로 쓸 때 모순이잖아, 그치? 침착하고 통쾌하면은 괜찮은데 침착 통쾌는 무슨 말이야? 침착하고 통쾌. 그래. 그럼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전엔 내가 침착 통쾌를 단어로 보고 그렇게 했거든, 그냥. 근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모순이 있는 거거든. 그 침착 어떻게 침착하면서 통쾌하냐고. 모순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임리 감창. 이 감자는 뭐 달감, 즐길감이고 창자는 뭐 유창하다고 하는 건데 임리라고 하는 거는 좀 물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 같은 거 아니면 뭐 시문 이런 거 쓸 때 나는 전부 다 이것을 물에 읽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임리는. 옷에 물에 흠뻑 젖고 하는 거가 물을 익은 거예요. 물을 익고 이거는 뭐 유창하며 뭐 즐기고 유창하며 해도 되는데 그냥 하고 하면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순전히 자연에 맡기는 것이니 맡기면 하는 것이니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불가사의하면 다 끝나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다 얘기해놓고 끝에 결론이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데 어쩔 것이야, 니들이. 맡기는 불가사의.